네, 내일은 대박 오늘은 신광섭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다 보니까 와 전문가님 정말 시각이 대단하시네요. 더 알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대박 그리고 신광섭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요.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QR코드 있죠?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3초도 안 돼서 빠르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이렇게 말해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보내주세요. 그냥 샵 3772번으로 신광섭 이렇게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희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이 내 다음 주 시장에 좀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종목들을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 전문가님 그 전에 프로필 사진을 봤는데 그 귀족 가문에 이렇게 걸려있는 사진처럼 너무 잘 나오셨더라고요. 언제 찍으셨어요? 아, 실물보다 못한다는 얘기가요? 아, 실물이 훨씬 잘생기셨죠. 네, 일단은 네 예전에 그 처음 방송을 할 때 네. 네, 갑자기 사진을 말씀하시니까 아, 네. 아니 갑자기 또 생각이 나가지고. 네, 방송 처음 시작할 때 강남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찍은 사진인데 네, 아 멋있게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요, 저희 사담이었고 또 이렇게 좀 멋있으시지만 실력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이 들고 오신 유리한 종목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공략할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두구두구두구 정답은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어떤 형태의 종목들을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하셔야 되는지 아마 고민이 많으실 텐데 맞습니다. 일단 지금은 약간 시장을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약간 보수적으로 좀 보면서 시장이 좀 하락할 때 방어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조금 마이너스에 물려 있다 하더라도 좀 계속적으로 믿고 들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게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일단 그렇죠. 주식을 매매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결국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가 자신이 없으면 그걸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신감 없으면 못 예, 들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 종목을 내가 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 타이밍을까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종목들이 또 그에 따라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가 처음에 했던 그런 생각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이제 종목에 배팅을 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 자기 자신의 생각에 배팅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만한 종목들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는 네. 이제 실적 우량주 하고 실적 우량주. 실적 우량주 그리고 이제 실적 우량주의 뭐 형태 그리고 이제 그 위드 코로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네.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은 안 좋지만 네. 차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싼 종목에 미리 투자를 해놓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주식 투자고요. 막 올라가는 종목들을 물론 따라가는 뭐 가는 말에 올라타라 뭐 그런 어떤 얘기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쌀 때 사고 어느 정도 그게 가치가 올라오면 그때 이제 조금 팔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투자기 때문에 지금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의 그런 어떤 형태의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낙폭과대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내려오면서 뭐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피크아웃 논란 막 이런 종목들이 있었죠. 최근에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다가 조금 많이 올라온 대표적인 종목이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가 급락을 할 때는 계속적으로 안 좋다고 했었고요. 네. 뭐야 봐주세요. 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가격이 더 떨어진다라고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만 있을 때 이제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그때가 언제죠? 10월 달 정도 됐을 때 이제 그 계속적으로 안 9만 좋았고요. 원까지도 내려갔네요. 이때 이제 그 전저점까지 이탈하면서 이때도 안 좋은 뉴스가 계속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이 올라가면서도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왔거든요. 메모리 가격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근데도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주식은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최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주식은 이제 먼저 올라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지나니까 좀 반도체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지금에서야 이제 어느 정도 나오면서 또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전고점 부분까지 다 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요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딱 투자할 수는 없겠죠. 그쵸. 예, 그게 신이죠, 신. 근데 여기서 투자했던 분들도 굉장히 싸게 산 거예요. 그러네요. 여기서 내려올 때 나눠 사신 분들도 지금은 굉장히 싸게 사신 거고 여기 옆에서 이제 길 때 좀 고생하고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질 때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여기서 한번 잘 나눠서 사셨다고 하면 굉장히 성공적인 매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들 중에서 나중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런 것들을 조금 미리 선점해서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네. 종목들 중에 두 가지를 이제 가지고 왔거든요. 아, 이런 SK 하이닉스 같은 차트로 딱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뭐예요? 첫 번째는? 낙폭과대주 중에 이제 대한유화. 아, 예, 오늘 대한유화를 좋았는데 대한유화. 예, 대한유화를 한번 네.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화학주들이 계속적으로 좀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화학주들이 근데 이제 오늘 화학주는 좋았어요. 오늘은 이제 개별 이슈가 좀 있었죠. 그쵸. 예, 그 반사이익으로. NCC 여천 NCC 공장에서 이제 그 폭발 사고가 나면서 그런 어떤 그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대감이죠. 회사들이 이제 대한유화하고 이제 롯데케미칼인데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대한유화가 많이 오른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그 NCC를 제일 많이 하는 회사가 LG화학이거든요. 네. 예, 차트를 조금 계속 보여주시면 제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장 크게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인데도 오, 오늘 그런데 4% 정도 빠지네요. 하락을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차트.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오늘 6% 정도 올랐죠. 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네, 오늘 그냥 한 2.75% 정도 올랐는데요. 일단은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수혜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어제 좀 급등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가격 메리트가 조금 없는 거죠. 예,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는 네.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낙폭과대죠. 낙폭과대. 그렇죠. 이 대한유화 같은 경우 지금 고점에 40만 5천 원을 찍고 지금 현재 17만 3천 원이거든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 이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로 싼 거냐면은 지금 이 화학주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내려왔냐면요. 원유 가격이 너무 계속 급하게 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원유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원재료 가격하고 이 제품 가격의 스프레드가 이제 커지면서 이제 좀 실적들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비싸니까 만들어서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익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이 대한유화 시가총액이 1조 1천억 정도 되거든요. 1조 1천억 정도 되는데 이 회사가 그러니까 비슷한 규모의 이 회사 정도의 이 플랜트를 건설하려고 하면 보수적으로 봐도 한 3조 원 정도가 든대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시설들만 해도 한 3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조 지금 1천억 정도 수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싸다.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 네, 저평가되어 있고 이 회사는 50년 동안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을 내온 회사고요. 한 7% 영업이익률이 한 7% 정도 되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리고 나서도 이제 그 유휴부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어떤 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이 유휴부지 자체도 굉장히 많고 부지가 많군요.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미래의 그런 어떤 사업으로 좀 기대가 되는 게 이제 분리막 소재 사업을 하는데요. 분리막 소재. 그 분리막 사업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SKIT가 이제 주로 많이 하죠. 네. 예, 분리막 사업은. 근데 LG화학이 이 SK 그 IET가 I 테크놀로지가 이제 그 전체 시장 한 25%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요. 세계 그렇죠. 1위예요. 예, 2위가 도레이거든요. 일본의 도레이. 네. 근데 이 LG화학이 도레이하고 합작법인으로 해서 헝가리에 지금 분리막 공장을 짓고 있어요. 오. 예, 그게 축구장 한 60개 정도 규모로 짓고 있는데 어마어마하네요. 네, 규모도. 2024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를 굉장히 크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LG화학이 그 도레이하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짓게 되는데 결국에 이 지분 자체는 LG화학이 좀 더 많이 가져가게 계약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2024년도부터 이제 그 생산을 해갖고 2028년도까지 한 8억 평방미터 정도의 생산 능력을 보유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분리막 소재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 쪽에서 할 가능성이 많죠. 그럼 그 근데 수혜를 낙수 효과를 바로 받는다는 거죠. 아직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LG화학이 이제 그 지분 70% 정도를 이제 인수해서 이 합작법인에서 경영권을 갖게 되면 그래도 대한유화가 좀 그 수혜를 입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성은 시장 자체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장투 쪽으로 보시고 지금 매매 전략 잡아주시는 건가요? 일단 아까 하이닉스를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그런 부분을 굉장히 먼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쌀 때 천천히 조금 나눠서 사볼 만하지 않을까. 약간 분할 투자하는 매수? 마인드로 약간 투기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지금 시장의 투자하는 트렌드는 마인드로. 예, 투자하는 마인드로 이제 시장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쵸. 투기는 시세 차익을 먹으려고 접근을 하는 게 투기적인 매매라고 보통 하고요. 투자라는 거는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 매매를 하는 걸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지금 당장 올라가지 않더라도 내가 천천히 모아서 이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실적도 내고 있고 실적이 지금 안 좋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화학 분야 말고도 이제 그 분리막 소재 사업이나 이런 부분의 신사업이 되게 되면 지금보다 충분히 비싸게 팔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나눠서 사면서 접근을 하시면. 그럼 매수가랑 목표가를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거래량이 조금 터지면서 이 21선을 돌파를 했는데요. 네. 이 21선을 돌파하면 이게 돌파하면 매수를 한다라고 보기보다는 돌파하면 바로 조정이 들어올 확률이 많거든요. 예, 조정을 받으면 한 16만 9천 원 정도부터 조금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6만 원부터. 예, 16만 9천 원 16만 정도의 9천 접근을 좀 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사서 이 120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 이 120선을 돌파할 때 한 번 정도 팔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게 보시면 지금 21선을 돌파 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해서 일단 이 120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거기서 이제 조금 약간 분할 매도를 하고 매도. 다시 조정이 나오면 천천히 조금 그때 다시 다시 분할 또 매수하고. 분할 매수를 하고 그런 형태로 일단은 여기서 바로 V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보다는 좀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접근을 하면서 조금 천천히 관심을 갖고 매수해서 수익이 나면 좀 수익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오면 좀 천천히 다시 모아보자 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도 좀 봐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전문가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 리오프닝 관련주는 그냥 큰 흐름으로 말씀드리면 여행주가 있고 항공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카지노 주식이 있고 뭐 면세도 컨텐츠 있고요. 관련주 주식들이 그쵸, 있고 많죠. 되게 많죠. 그 중에서 어떤 걸 기준으로 보셔야 되냐면은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가격. 예, 현재의 가격. 평상시의 가격과 지금 현재의 가격 반영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코로나 이전의 상황보다 주가가 지금 높냐 아니면 낮냐. 그러니까 지금 이 여행주 같은 경우는 저는 보수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가격보다 이미 비싸져 있어요. 물론 이제 남들이 생각할 때는 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거야라고 예상을 하지만 말을 했지만. 오히려 그게 나중에는 어느 정도 조금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큰 상승이 안 나오고 네. 오히려 다시 좀 조정으로 수 갈 수 있다. 있는, 내려갈 수 있는 이미 벌써 반영이 돼 있다. 그게 이미 반영이 돼 있고 그게 재료 노출로 오히려 시장에 안 좋은 흐름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여행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 GKL 들고 오셔가지고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지금 일단 항공주도 마찬가지 흐름이죠. 지금 보시면 항공주도 이미 좀 비싸져 있고요. 네. GKL 같은 경우는 보시면 코로나의 상황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이 나오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 오미크론 이슈 때문에 또. 다시 한번 급락을 하면서 그러네요. 좀 내려와 있는데 오. 이 회사가 조금 약간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카오. 예, 마카오, 중국에서 그쵸. 마카오를 좀 규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마카오를 좀 규제하면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도박이나 이런 거를 마약이라고 생각하고 좀 그렇게 굉장히 세게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도 이제 그 마카오를 뭐 단번에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 마카오에 들어와 있는 여러 이제 미국의 회사들도 있어요. 뭐 네. 원리조트라든지 뭐 이런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뭐 파기할 수 없으니까 네. 좀 서서히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마카오 카지노법에 대한 개정안을 얼마 내놨는데 그게 이제 그 사업 허가권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을 했거든요. 네. 단축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과의 그런 어떤 거리적이나 지리적인 그런 요점이 좀 괜찮잖아요. 그리고 그쵸, 그쵸.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약간 카지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의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싶고요. 그 중에서 왜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이 있는데 일단 왜 하필 GKL을 GKL 냐. 가져왔냐면 네. 외국인 카지노 전용이고요. 일단은 그리고 대주주가 문화체육관광부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약간 네. 공기업의 성향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배당을 하는 배당이 이제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을 때 1,000원 가까이 이제 배당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가격이 전문가님 시간이 거의 없어서요. 매수가랑 네. 목표가만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 매수가는 한 14,100원 정도에서 좀 네. 약간 조정이 나올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100에서 돌파하고 좀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정도에 좀 조정이 나올 때 종가 네. 부근에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이 상단 한 17,000원 부근, 17,000원 부근까지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하고 싶으신 말씀도 너무 많으실 텐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또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말 푹 행복하게 쉬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